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0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경시복 온에어 개국.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하 복지관, 은 9월 7일, 수, 오전 10시에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시복 온에어를 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시복 온에어 개국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시 힙합 유튜버 수환오와 함께하는 유 물결표 쌓인 경시복 물결표 쌓인 알아봐요 물결표 쌓인 영상과 함께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의 마음 여기는 경시복 온에어입니다. 영상 4.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인터뷰 영상을 온라인 유튜브 https://bit.ly/경시복 온에어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개국을 맞아 영상 시청 및 댓글 이벤트가 실시된다. 이 이벤트는 먼저 경시복 온에어 채널 구독 및 좋아요를 한 후 개국 관련 영상 게시물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이 이벤트는 9월 7일, 수, 10시부터 11일, 1까지 진행된다. 복지관 정옥동 관장은 이번 경시복 온에어 개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여 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역사회 내 관심 및 흥미 유발을 통한 시각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및 창구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한편 복지관은 2013년 개관 이래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조사를 통해 도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문화 및 복지 활동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사각지대 발굴 해결에 나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 고준호, 파주일는 30일 건강장애 학생 원격 수업 시스템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박미숙, 고양육 의원을 비롯하여 정책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건강장애 학부모연대 회장과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건강장애 학부모연대 김희정 회장은 현재 교육청이 특정 원격 수업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과정이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정담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 안양호, 은 학습 능력이 일반 학생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장애 학생은 중장기 치료로 인해 일반 학생에 비해 교육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격차 보완과 교육 선택권 제고를 위해 원격 수업 등의 보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일반적인 장애 학생들에 비해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담회에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각 시군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여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건강장애 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찾아가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및 전시공간 마련 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 상담소에서 4.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 김효진, 김경희 전 도의원, 고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및 전시공간 마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김경희 전 도의원, 고양 은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작품을 창작 전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상설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경기도에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2020년 12월 8일 제정을 근거한 고양시의 활동 및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등록과 지원, 운영에 있어 자문과 필요시 조례 개정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개선에 관해 지난 10대 도의회부터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최초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팀을 만들게 되었다며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경기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 조례를 파악하고 지원 근거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하였다. 서현옥 경기도의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 3, 은 31일, 수, 의원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팀 및 장애인 시설팀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하여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 완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에 위치한 이음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는 15명의 훈련장애인이 활동하는 곳으로 장애인들의 중증도가 높아 한 명의 직업훈련교사로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배치 기준이 완화되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시설을 이전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강일의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직업훈련교사 배치 등은 관련 기준을 검토한 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환경에 적응하려는 훈련 과정에서도 반드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에 훈련수당을 반영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애인 지원 방안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노동 강요 등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인권위는 2022년 8월 9일 장애인 거주시설 이하 피진정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시설장 등을 고발 조치하고 시장과 피진정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 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시설장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시설 종사자인 피진정인 3을 형법 제273조 제1항, 학대, 제276조 제1항, 감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피진정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전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인권위의 권고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피진정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시설장에게 피진정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단순 노동을 폐지하고 다양한 시설 내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피진정시설 이용자에게 예배 참석, 헌금 등 종교 행사,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며 피해자들은 피진정시설의 이용인, 피진정인 1은 피진정시설장, 피진정인 2는 피진정시설의 조리사, 피진정인 3은 피진정시설의 종사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이동식 변기의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 안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고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 인력 부족 때문으로 이용인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방일, 변기 및 화장실 청소 등의 노동을 부과한 것은 이용인의 자립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하였다. 예배는 자율적으로 이용인의 80에서 90%가 참여하고 있고 약 2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지적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 신체적 정서적 학대.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인해 다른 공간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수행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화장실로 들여보낸 뒤 장시간 동안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폭력행위와 감금을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 및 보호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및 제49조, 차별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노동 강요, 보호 의무 소홀. 피진정시설의 이용인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취약하고 시설에 의탁하여 생존하는 약자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자의적인 운영 기준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시설은 시설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이용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이용인에게 부과하였다. 이러한 노동 강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의 장애인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 강요에 해당하고 자립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3. 종교의 자유 침해. 피진정시설 운영 일지상 매일 오전 일과는 묵상과 예배로 기록되어 있으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인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 또한 용돈 명목으로 이용인의 서명을 받아 매주 5,000원씩 지급하였으나
헌금 봉투와 함께 나누어 준 돈은 이용자가 주일 헌금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든 만큼 암묵적으로 예배 참여 및 헌금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 시설장은 이용자의 예배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인을 위한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진정 시설장 등 피진정인 일부를 고발하고 시장과 피진정 시설장에게 운영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